TV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지금 10분 사이 거리로 호텔에 마주 앉고 있는데, 자, 오늘 김정은의 일정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각으로 한 12시 48분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대통령궁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 대통령궁 이스타나에서 오찬을 겸해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이제 오찬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일정을 맞게 됩니다. 싱가포르와 미국 간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 자, 그렇지만 관심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0분 사이 거리에 있는 김정은과 과연 오늘 저녁에 기습적으로 또 만날 것인가? 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현지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방금 들어온 속보들 현장 싱가포르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상회담을 앞둔 싱가포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차례로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싱가포르 대통령궁에 들어갔습니다. 네, 두 사람은 30분 전부터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찬을 마친 뒤에는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돌아가서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관이 마련한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호텔 안팎의 보안과 경호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한미 양국 당국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합니다. 성김 대사는 오전부터 북한 최성희 부상을 만나러 일찍 숙소를 나서는 장면이 목격됐는데 막바지 실무 협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숙소에 묵고 있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취재진에게 잘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남 차장은 오늘 오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유진 기자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또 묵고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분위기 어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저녁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고 돌아온 뒤 호텔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삼엄한 경비 태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호텔 안팎에서는 북한 실무진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김창선 부장 등 북한 실무진 10명 정도를 태운 승합차가 호텔을 떠났고 현지 시간으로 9시 30분쯤 최선희 부상이 성김 대사와 실무 협의를 위해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9시 40분쯤 호텔로 돌아와 로비에서 수행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텔은 아직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검문 검색은 더 강화됐는데요. 검색대를 통과하고 신체 검색을 받은 뒤에 호텔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무장경찰이 호텔 로비를, 북한 경호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세계 단판을 하루 앞둔 싱가포르 현지 얘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리센룽 총리와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궁으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으로 이제 1시부터 어제 김정은이 리센룽을 만났던 대통령궁 이스타나에서 오찬을 겸한 확대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 오찬을 겸한 이 회담은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한 3시 5분쯤에 이스타나를 떠나서 다시 트럼프의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돌아갈 예정인데 네. 10분 정도 만에 이제 호텔에 도착하게 되고 곧바로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관이 마련한 한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고요. 예. 그 뒤로 일정이 이제 트럼프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미국 참모들과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싱가포르 대통령궁의 모습이 잠시 보여졌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약 한 15분, 20분 전쯤에 외신을 통해서 현지 상황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궁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대통령궁으로 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행입니다. 바로 저 차량입니다. 비스트라고 불리우는, 야수라고 불리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대통령 차량이
대통령궁, 싱가포르 대통령궁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차량이 정말 몇 대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같이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문을 통해서 수행원인지 대통령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차가 워낙 비슷해가지고요. 아마 김정은 일행도 저런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봐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그럴 상황들을 아마 연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행 역시도 천천히 저렇게 싱가포르 시내를 지나면서 대통령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이제 교통 통제가 풀려서 일반인들도 저 대통령궁을 이제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비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표정이 오늘 저 차량이나 호텔에서 출발할 때는 저희가 보질 못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제는 사실 표정이 좀 약간 안 좋은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 나왔었거든요. 어제 이제 G7 마치고 와서 좀 피곤한 것도 있고 또 예. G7 내용도 좀 약간 그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피곤함이 좀 비쳤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트럼프가 숙소에 출발하면서 이스타나 대통령궁으로 가면서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예. 이번 그 싱가포르 총리와의 만남은 사실 이 만남, 북미 간, 미북 간 정상의 만남을 조율했다.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외교적인 미국 회담 돈도 뭐 몇백억 되는 거 싱가포르가 내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는 2015년 시진핑 마잉주 회담도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도 싱가포르가 굉장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들이 장사진을 쳤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잡힌 건 없었고 어허. 오늘 공식 행사가 중요한 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모습, 어떤 제스처, 어떤 발언을 내놓냐가 예. 내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는 현지에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허. 다만 우리 측 관계자들의 입을 빌리자면 트위터에서 언급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속내가 읽히는 대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그냥 기대치로만 지금 봐야 될지 우려 반, 기대 반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계속해서 리센룽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을 곧 가진다고 합니다. 이 비스트, 그러니까 야수로 불리우는 대통령 전용 차량 외에 나머지 이 경호 차량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흰색의 이 승합차 같은 것들이 한 수십 대가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들이 펼쳐졌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차량들이 뭐 하는 용도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이 계속해서 승합차 비슷한 이 흰색의 차량들이 약 한 20대 이상 대통령궁으로 미국 대통령 차량을 뒤이어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뭐 차량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김정은에 비한다면은 경호가 상당히 그래도 자유스러운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 해외 순방이 뭐 처음도 아니고요. 예.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아마 경호팀들도 아마 오랜 그 많은 그 정상회담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김정은보다는 조금 더 그 노하우가 좀 있을 미국 겁니다. 대통령은 또 아픈 기억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경호에 대한 철저한 그게 그렇습니다.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숙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 김정은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투숙객들과 이 방문자 모두 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호텔을 드나들고 있고요.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이 본관 뒤쪽에 이제 벨리윙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출입로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고 엄중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호텔 주변에는 뭐 중무장한 싱가포르 경찰이 배치가 돼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현지 시간으로 8시 50분쯤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호텔 후문에는 한 100여 명의 시민들과 취재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또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좀 여유롭게 일단은 싱가포르의 입성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오늘 알려진 일정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외부에 알려진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북한 지도자들의 사례를 보면 조금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 북한 지도자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는 예. 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찰에 나서면서 김정은이 정치적 행보를 보여서 정상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내일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하루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참모진들과 리허설을 하면서 내일에 있을 트럼프와의 담판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진들도 세인트 레지스 호텔 지금 이 김정은이 묵고 있는 그 호텔 주변에 계속 취재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샹그릴라 그리고 김정은이 묵고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 혹시 두 사람이 워낙 또 이 예측 불가능한 네. 사람이라서 오늘 저녁에 그냥 우리 같이 저녁이나 먹읍시다. 또, 이럴 수는 없겠죠? 사실 근데 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의 뭐 리얼리티 쇼나 아니면 어떤 예. 이벤트 이게 필요하지는 않지 않나 싶거든요. 이미 필요 너무나 없다. 많은 것들이 보여졌나요? 네, 그 내일 회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또 양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뭐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완전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가 생중계를 하고 있죠.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걸 감안해서 더 기습 만남은 없을 것이라는 것에 무게를 좀 쏠려보고요. 예. 현재까지 미북 정상 간 접촉이 예상된다는 분위기가 전해지지 또 않고도 있습니다. 이 양 정상이 회담 개최일보다 이틀이나 일찍 도착한 것은 그냥 두 정상이 그동안 판문점 등 뭐 현장에 나가 있는 실무진들을 통해서 그냥 귀로 회담 진행 상황을 그랬죠. 전달 예. 들었을 뿐인데 면대면으로 좀 회담 진행 소식을 듣고 가까이에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또 막판 실무 협상을 지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대면 보고를 받는 게 네. 아무래도 뉘앙스가 그렇죠. 정확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성킴 대사와 대면 보고 네. 그리고 김정은은 최선희와 최선희와. 지금 그런데 성김 대사와 최선희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막판 다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실무팀들은 지금 현지에서도 역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 성김 대사나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 그러니까 6일까지 판문점에서 6차례나 회동을 했거든요. 어허, 예. 근데 이제 오늘 현지에서 회담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는데 그 각각의 숙소인 샹그릴라 그리고 세인트 레지스에서 차로 한 20분 거리에 리츠칼튼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오전 한 9시 반쯤 돼서 서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핵심 의제가 비핵화 그리고 비핵화 타임테이블이라고 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지 어느 시점에 비핵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 방안을 명시하는 의제를 두고 막판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성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보좌관을 동행을 했고 최선희 부상은 그 최강일 외무성 국장을 동행을 했습니다. 호텔 들어갈 때 많은 기자들이 따라 붙었지만 예. 어떠한 질문 요청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김씨 일가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을 정식 방문한 게 김일성이 동유럽 일대를 순방한 이후 34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김씨 일가의 외유 모습 영상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사회주의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유럽의 기나긴 방문 노정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모스크바 야로슬라블리역에 도착하셨습니다. 5월 7일 오전 전용기를 타시고 중국의 대련시를 향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자, 제3국으로 외유를 간 게 34년 만이지만 비행기로 또 외국을 찾은 건 김일성 이후에 무려 5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싱가포르 오기까지 정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영화보다 더 했었어요. 007 영화보다 더 했다 그러는데 경호가 이게 뭐 어마어마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김정은에게 제공된 싱가포르 경호 차량이 예. 그 모터사이클을 포함해서 모두 35대 가량입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 정상인 그 리생룬 총리의 경호 차량보다 많았다는 게 현지의 평가거든요. 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특급 의전을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김창선이 마지막까지 나오면서 계속 그거 협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안이나 이제 경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심초사했던 것 같은데 이제 김정은의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는 전날부터 대형 가림막을 내려서 아예 보려고 해도 내부를 전혀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 예. 외부에는요, 그 이제 경호원들이죠. 성인 남성 뭐 허리춤까지 오는 그 화분으로 외부가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고요. 예, 예. 호텔 정문을 향한 그 차로 양 옆으로는 그 콘크리트 블록이 연이어 이제 쌓여져 있는데 이게 높이가 75cm 되니까 뭐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장벽도 만들고 또 인도 쪽에는 주의 표지를 연상케 하는 그 노란색과 검은색 사선 비닐을 씌운 블록을 2층으로 쌓기도 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도요, 운행이 잠깐 중단된 적이 있는데 바로 예. 김정은이 스위트룸 갈 때였거든요. 올라오고 나서는 비로소 재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서 양측의 경호에 관해서 이제 좀 차이점을 느끼게 됐는데 예, 예. 이루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김정은이 묵고 있는 숙소에는 그 75cm의 콘크리트 블록 그러니까 검은 사선으로 네. 되어 있는 게 계속으로 연달아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뭐 장막이 쳐져 있는 거죠, 완전히요. 하지만 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별로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조금은 열린 경우, 그다음에 또 김정은과 같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예. 위험을 좀 느끼는 그런 경우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거기서도 이제 인간 방탄 이 경호부대가 더욱더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김정은 전용차를 그 학이집 모양으로 이렇게 쫙 그때 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12명이 막 뛰어다녔잖아요. 딱 뛰었었잖아요. 거의 예, 예. 뭐 차 속도와 비슷하게 달릴 예.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한 12명의 경호원들이 김정은이 탄 의전 차량을 숙소가 출발하고 들어갈 때마다 뒤에서 이 하객집 모양으로 보호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경호 형태는 이 저격 위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경호 형태 때문에 외신들은 이 달리는 경호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정은 경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 경호원들은요, 이 북한 974 부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김정은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이 비밀 부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고도의 특수 훈련을 받았고요. 이 또 고위급 출신의 자제들로 구성됐는데 선발 시에는 이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이 체격도 굉장히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974 부대 소속 군인들은 평균 키가 뭐 거의 한 180, 그래서 190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체격이 좋고요. 지금도 또 뛰네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머리 스타일이나 키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처우도 이 중앙당 부부장 정도로 이 상당한 것으로 좀 알려져 예?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후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 아닌 외국에 처음으로 하는 이 나들이인데다가 또 이번 회담이 세계 이벤트만큼 더욱 특별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 분석하고 있는데 그 한국 경호경비학 회장을 지낸 이 김디현 한국 체대 교수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이 교수가 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아마도 북한이 미국보다 경호와 관련한 주문 사항이 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랬겠죠. 왜냐면 더 좀 무섭고 첫 해외 순방이기 예.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꼼꼼하게 아마 더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물론 뭐 정상 경호니까 당연히 단디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나쁜 짓을 또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또 캥기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미북관이 잘 돼야 되지만 자 그런데 차 밖으로요 최정의 방탄 경호단이 둘러싸고 있습니다만 의전 차량의 운전기사 1호 차량의 운전기사는 저희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게 살짝 비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1호 기사의 얼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예. 다부진 체격에 굉장히 민첩할 것 같은 경호원 그 느낌에 그렇죠. 1호 기사가 운전할 것 같았는데 몸이 막 특수 경기처럼 이렇게 막 네. 날릴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노출된 그 1호 운전기사의 얼굴을 보면은요. 옆머리가 새어 있고 얼굴에 검버섯이 많아서 한눈에도 상당히 고령으로 저렇게 딱 보입니다. 예. 운전기사의 신원은 알려진 게 없는데 노동당 부장급 간부로 당 차원의 특급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1호 차량 운전기사와 동일인인지도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다만 아버지 때부터의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민첩함을 요하는 1호 기사마저도 상당한 경력을 가진 경력자를 쓰는 북한의 모습에서 내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엿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예.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가 보통 조수석 뒷자리를 상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운전기사 뒷자리에 저렇게 보십시오. 바로 뒷자리에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탄차 속 경호는 운전기사나 또 자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저기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리설주가 저 차량 타고 왔을 때 그렇죠. 운전기사 뒤쪽으로 내려서 네. 운전기사 대각선 쪽은 김정은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앉았다가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을 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원래 저렇게 김정은은 항상 저 좌석에 탔던 것인지 저게 북한에서 상석인지 네, 굉장히 그거는 의문스러운 잘 모르겠네요. 분위기가 제 예. 생각에는 아까 앞좌석에 그러니까 이 운전석 옆에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쪽 예. 대각선 방향이 상석인데 없으니까 아마 이 운전석 뒤쪽으로 해서 만약에 정면에서 뭔가가 공격이 오고 오거나. 왔을 때 그래도 좀 이쪽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 타고 올 때는 이쪽에 그 사람 뒤쪽으로 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싱가포르에서는 저희가 이제 운전석이 대부분 저희 나라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는 예, 좀 우리나라는. 그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예. 아마 내리는 그 하차 지점이 왼쪽이었을 가능성도 그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김정은 차량 운전을 했던 운전수는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현지 도로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한 가지 저분 진짜 운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화면이 준비 안 되겠지만은 이 그 시멘트로 된
그 바리케이트 사이를 이렇게 꺾어서 돌아가시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한꺼번에 도시더라고요. 굉장히 긴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엄청 큰 굉장히- 차거든요. 완전 네, 대형의. 굉장히 그 어쨌든 운전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판문점 회담 때는 사실 북한에서 김정은을 위해서 뭐 이동식 화장실도 가져왔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먹을 식재료까지 평양에서 공수를 해왔다? 뭐 아마 하거든요. 물 정도 뭐 기타 식재료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어제 이 창이 이 국제공항에는 냉장 트럭들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인류신 76 수송기에서 내린 식재료를 실은 뒤 이 김정은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김정은의 컨디션을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도 평소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식재료를 평양에서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내용물들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일본 최고급 소고기를 사용한 와규 스테이크, 또 생선 초밥, 스위스산 에멘탈 치즈 등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예. 때문에 이 같은 식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송기 안에는 식재료 이외에도 김정은의 전용차와 또 회담에 필요한 각종 장비, 통신 시설, 그리고 또 이동식 화장실 등이 실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자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성김대사와 북한의 최선희 간의 미북 실무회담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최종 실무회담 종료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만남이 오늘 저녁에 다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실무회담 최종 종료라면 미북 간의 최종 합의문이 사실상 지금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VID와 CVIG 굉장히 낯선 용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영구불변하게 핵폐기할 것인지 그리고 핵폐기하면은 영구불변하게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유지를 하게끔 도와줄 것인지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맞교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과연 실무회담이 종료가 됐는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최종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실무적인 상황에서는 합의서 초안이 마련돼야만 내일 두 정상이 사인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일단 외신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일부 외신 보도에서 김정은이 내일 오후 2시에 그냥 북한으로 회담 끝내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오전 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내고 그대로 그냥 북한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김 대사와 그리고 최선희 간의 최종 실무 협상이 마련이 되고 거기에서 합의문 초안이 나왔을 가능성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들이 그동안 사실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보도에 소극적이었는데 오늘은 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그 입장, 인식,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오늘 김정은이 미 합중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김정은은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또 정상회담 준비에 나섰지만 그 북한 매체들이 관련된 보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루 뒤늦게 나왔었단 말이죠. 하지만 통신은 북한 통신입니다. 조미 순회 회담에서의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 비롯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 의제도 공개한 겁니다. 또 수행원에 대해서도 관련된 보도를 내놨는데 북한 매체 역사적 첫 상봉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공개한 것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처음이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김정은이 과연 어떤 수행단을 또 데리고 올지도 관심사였는데 네.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씨남매를 대신해서 북한을 지키고 있는 최룡해 빼고 우리가 아는 북한 내 유명 인사들은 다 왔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룡해 혼자 지금 거의 북한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사로서는 예.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은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특히 대외 부분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자, 비행기에서 그 김정은이 싱가포르 땅을 밟는 그 순간을 보면은 김정은 뒤로 김영철 그리고 리수용, 리용호 외무상 등 대미 외교의 주요 브레인들이 연이어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예. 김성해, 최강일 등 실무급 인사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 그 취재진들이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인데 노광철이라는 인물입니다. 노광철이요? 북한군 서열 3인 저 거수경례하는 저 사람이거든요. 예, 예. 북한군 서열 3인 노광철 인민무력상인데 노광철은요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수행관에 포함이 돼서 김정은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의 양자회담에 저렇게 배석을 해서 거수경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예, 예. 이 노광철은 핵과 관련된 질문은 모두 다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왔군요. 네. 그리고 또 미국과 비핵화에 합의했을 때 북한 군부 내부의 불만을 좀 무마하면서 예. 합의 이행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번 회담에 동행한 인물로 보입니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 이 김여정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따로따로 타고 왔는데 김여정은 이 참매 1호를 전용기를 타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참매 1호에는 이제 김정은 대신에 이제 김여정이 동생인 김여정이가 타고 왔습니다. 예. 김여정은 뭐 정상회담 지원 인력 일부가 이제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여정과 함께 예. 또 김정은이 탔던 이 중국 민항기에는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이수영 부위원장 또 이용호 외무상 등이 함께 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여정은 어제 이제 오후 김정은의 숙소인 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서 김정은과 리센룽 총리의 면담에 동행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또 이 목격이 됐었는데요. 예, 저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이 중국 그 다롄 방문에서도 이 비서실장처럼 김정은을 그야말로 그림자 밀착 수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일정과 동선이 공개된 김정은의 첫 해외 방문인데다가 또 미국과 핵 담판을 하는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인 만큼 김정은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김여정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을 줄 수 그렇겠죠. 있다. 이런 분석에 의해서 아마 김여정을 대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중국이 제공한 특급 전용기를 타고 왔고 그리고 김여정은 원래 김정은이 타던 참매 1호. 둘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가는. 그렇습니다. 한 비행기 탔다가 혹시라도 무슨 만약에 일이 사태에 있으면 대비하기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참매 1호에 김여정이 탄 것이 아마 북한 내 2위는 김여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그럴 수도 아닌가 있겠네요. 싶기도 하거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는 보통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감안했을 때 김정은과 김여정이 다른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김여정이 참매 1호에 탔다는 것은 분명히 북한의 2인자는 김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으로 읽어볼 수도 있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의외였어요. 이 현송월 단장이 싱가포르에 나타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고 잘 됐으면 하는데 과연 이 현송월 단장이 왜 싱가포르에 갔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지금 현재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김정은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 프론트에서 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이 현송월 단장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예. 이 현송월 단장은 미니버스에서 이제 선글라스를 쓴 채 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송월 단장이 미국 정상들의 오찬이나 만찬 공연에 대비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이 정말 현송월 단장이 노래를 부를지 안 부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현송월의 이 서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수행하는 게 지금 적절치는 않은 인물인데 문화 쪽에서는 또 예술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입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문화교류 이걸 염두에 두고 또 왔나? 뭐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대미라인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동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제 온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재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찬이나 만찬을 위한 어떤 공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은 예. 미국 정부 그 소식 톡발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라는 데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요?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화교류 방안도 의제로 포함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뭐 북한의 체조 선수와 음악가 초청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양측이 이제 그 과거 중국과 이제 미국 냉전 시대에 뭐 핑퐁 외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예. 그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의 탁구 선수단이 민간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탁구팀과 뭐 경기를 가졌고 이것이 이제 1년 뒤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닉슨 전 대통령과 그 마오쩌둥 전 그 국가주석 간의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 문화로 시작해서 나중에 좀 이제 정치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예, 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성월도 이어 관련해서 미국 대표단과 뭐 실무적 접촉을 하거나 대화 채널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현성월이 갔다는 거는 북한도 이번 회담에서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 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현성월의 모습까지 지금 왔는데, 자, 그런데 미북 이 문화 교류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북 실무회담이 영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요. 지금 미북 실무 접촉한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저희 취재 기자의 싱가포르에서의 전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저희 이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휴대폰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최선희, 최강일, 김성애 다 이 협상이 잘 됐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없었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15분 정도 뒤에 미국 측의 후커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미북 간의 지금 실무 협상, 일단 오전 협상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최종 협상이 종료된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오전 협상 종료된 상황에서는 미국 측에 아주 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뭐 협상이 길어져서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협상 내용 자체가 북한에서 지금 뭔가를 양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제 보장과 핵 폐기의 이 큰 빅딜이 과연 세계의 빅딜이 성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내일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김정은이 과연 미북 정상회담 내일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교 행보에서는 파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지만은 옷만은 좀 시종일관 인민복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내부용이 아닌가 싶은데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일단 그 인민복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사회주의 체제 결속 의도가 아니겠느냐, 결속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대 지도자들도 인민복을 고수하긴 했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양복도 꽤 입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올해 신년사에서도 양복을 입고 나타났었고 2016년도 그 노동당 대회 때도 양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무대인 만큼 어떤 관계 개선의 이미지 아니면 부드러운 이미지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는 양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정상이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네. 두 정상의 머리 스타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달라도. 그렇습니다. 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와 뒷머리를 상당히 짧게 밀고 그렇죠. 앞머리는 헤어젤로 바짝 세워 넘긴 일명 예. 패기머리로 유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옆머리를 빗으로 쓸어 올려서 숱이 없는 정수리 부분을 좀 덮는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한때 가발 착용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예. 리얼리티 쇼의 대가답게 수년 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머리가 가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한 행사장에서 청중석의 한 여성을 불러내서 내 예. 머리 한번 잡아 당겨보라고 정말 그런 적이 있대요? 이런 확인 작업까지 시킨 적도 있습니다. 네. 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조지 부시 그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치약에 대해서 각자의 애정을 확인했던 것처럼 뭐 트럼프와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예. 헤어스타일의 어떤 팁을 좀 교환하는 걸로 각자의. 서로 좀 회담 분위기를 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외신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물론 뭐 이게 굉장히 소프트한 얘기들, 대화를 어떻게 네.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좋지 그것도 않습니까? 대화의 기술이고 외교니까요. 예, 남북 간에는 거의 대부분 날씨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속내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게 있는데 네. 머리 스타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예. 독특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내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 여러 차례 반전을 사실 거듭했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되짚어 봤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ultimately a successful process. We'll see. North Korea looks like it's moving along very well.
but it looks like it's coming along fine. We'll see what happens. If they don't denuclearize, that will not be acceptable. We cannot take sanctions off. Summit does go well. Will you be invi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the United States? Certainly, if it goes well. 자,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싱가포르에서도 또 반전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실무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앨리스 호커의 표정까지 다 지금 읽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에 취재진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그냥 아주 좋다 이렇게 짧게 답을 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메시지나 성명도 없었는데 그게 또 캐나다에서 출발하면서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결단하라는 확실한 압박의 메시지를 또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Kim Jong-un wants to do something great for his people, and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It's never going to be there again. 네, 저것은 싱가포르에 들어오기 전에 캐나다에서의 발언이고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비행으로 뭐 표정이 좀 좋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G7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G7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와 그 관세 장벽을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관세 장벽 배격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반발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 트위터로 공동 성명을 승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캐나다 그 총리에 대해서도 부정직하다, 나약하다 이렇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G7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지금 미국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는데 마크롱과의 악수 전쟁이 또 있었다는데 여기서는 요번에 좀 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항상 그 트럼프가 아베 총리를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좀 당한 것 같은데 G7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악수 전쟁은 그렇습니다. 이번이 벌써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젊은 피 마크롱의 판정승이다 이런 말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먼저 영상을 한번 좀 보시죠. He's my friend. We've had a great relationship right from the beginning. Thank you. It's a wonderful country. It's a special country. And you have a special president, that I can tell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자, 보면 악수를 하면서 이 마크롱은 여유 있게 지금 웃어 보였지만 이 트럼프가 한순간 약간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악수 이제 카메라에 잡힌 이 트럼프의 손등은 얼마나 이 치열한 전투를 치렀는지 알 수 있게 해줬는데요. 그 마크롱이 지금 트럼프의 오른손 손등에 바로 이 마크롱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럴 정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젊은 마크롱의 악력을 트럼프가 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마크롱과 트럼프의 악수 싸움은 벌써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차전은 지난해 5월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벌어졌고요. 마크롱은 이제 6초 동안 그 트럼프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강하게 손을 쥐고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2차전 때는요. 지난해 7월인데 이 트럼프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벌어졌는데 이 악수를 시작한 두 사람이 서로 먼저 손을 빼지 않아서 무려 29초간 서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마크롱이 작심하고 그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트럼프를 좀 악수로 마크롱이 상대적으로 좀 체구가 작아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190cm의 거구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크롱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체형이 작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체형도 상당히 크고 손도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커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뿐. 근데 정말 엄지손가락 꽉 쥐네요. 남성들에게는 저 악수가 자존심의 대결이기도 자존심이죠. 맞습니다. 그 악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위가 약간씩 갈려지죠. 팔씨름 줄다리기 별거 아닌데 결국엔 힘이거든요. 남자들은 결국엔 그런 거에 좀 약간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마초적인 이런 얘기들을. 이게 그런가 하면 또 로이터 통신이요.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김정은이 회담 당일 오후 2시에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이 미국 정상회담 당일 오후
2시에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뭐 익명을 요구한 그 소식통은 예. 다만 이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 잠정적이라고 이제 밝힌 보도가 나왔는데 잠정적이군요. 네, 사실 근데 이런 보도가 맞다면 회담 자체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후 2시에 싱가포르를 떠난다? 그럼 회담 시작 5시간 만에 싱가포르를 떠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북한 측이 김정은의 어떤 조기 출국서를 흘리면서 예.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에 이 회담 조기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long will it take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they're serious? I said, maybe in the first minute. Just my touch, my feel. And if I think it won't happen,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I don't want to waste his time. 자, 실제로 김정은이 내일 오후 2시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하고 1시간 차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만약에 싱가포르를 떠난다? 이건 굉장히 엄청 잘 돼서 바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아무 성과가 없어서 또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굉장히 회담이 잘 된다고 하면 아마 체류 기간이 더 길어져야 할 겁니다. 그럴까요? 아마 그래서 만찬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정상회담 통례인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5시간 동안의 만남 이후에 싱가포르를 떠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야말로 CVID에 끝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담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 예. 사실 보도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기존에 지금 미북 회담에 잠복된 위험 요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 화면 보셨겠지만 오전에 실무자급인 성김과 최선희 두 사람이 굳은 표정으로 헤어진 상황, 네. 그걸로 볼 때만 해도 결과를 현재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아마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두 정상이 그야말로 세기의 만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니까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부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스캔들 당사자죠. 김부선 씨가 드디어 입을 공식적으로 열었군요. 네,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배우 김부선 씨가 어제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먼저 김 씨가 이 후보가 찍어준 사진이라면서 2007년 12월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제시를 했고요. 당시 밥값을 이 후보가 계산을 했다. 이렇게 김부선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 이 후보와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 입장을 밝혔는데 네네.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매장이 되고 적폐 세력과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서서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녹취에서 확인했듯이 주변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피할 것을 어느 정도 강요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예. 하지만 이 강요로 여겨지는 이 말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3자가 한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김부선 씨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마초 전과를 거론하는 이 후보의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자신을 거리의 여자로 취급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그런데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인이다. 네.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김영환 후보나 김부선 씨나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과 관련된 증거, 사진이라도 있을 것이 아니냐. 두 예.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을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래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렇게 밝혔고 예. 이 후보와 만났던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없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 씨는 거짓이면은 천벌을 받고 내가 당장 구속이 돼도 어쩔 수 없다면서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또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뉴스에서의 인터뷰는 김 씨의 생방송 출연이 아닌 그 사전 녹화된 인터뷰를 방송하는 형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계속해서 침묵을 해왔는데 하필 이 시점에 인터뷰를 한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김부선 씨가 그 인터뷰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에 나선 침묵하다가 갑자기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또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100일을 숨어 있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몰라 그동안 침묵했다. 뭐 10억을 받았느니 이런 악플도 넘친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내 얘기를 할 때는 화가 났었다. 이렇게 또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 KBS 측에서는요. 이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부선 씨가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인터뷰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이재명 후보 측에도 반론을 요청했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부선 씨가 시사주간지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다죠? 네, 맞습니다. 지난 예. 9일이죠. 주말에 주간동화 인터뷰가 나왔는데 물론 그 전에 한 인터뷰가 9일날 보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표현이 이거였습니다. 어느 여배우가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겠냐. 즉, 내 주장이 사실이다. 진실일 수밖에 없다. 스캔들을 사실상 시인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일전에 알려진 것처럼 2007년에 처음 만났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헤어졌지만 이듬해 그 집회 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기나 장소를 다시 확인을 해줬고. 아하.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동안 이 후보에게 그러니까 왜 지금도 그렇고 왜 이 후보에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예, 예. 없는데 김부선 씨가 딸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 때문인데 딸이 손편지를 써서 남녀 관계는 제발 얘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딸을 제대로 좀 뒷바라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미안한 감정도 있고 참 짠한데 이게 혹시 소송으로 이어져서 이제 그 김부선 씨 표현에 따르면 딸 혼사길까지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라도 참아야 된다. 예.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김부선 씨가 오랜 침묵을 끼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부선 씨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이재명 씨 네네. 원하는 거는? 네, 그러한 내용을 인터뷰 말미에 이제 밝혔는데요. 이 김 씨는 이제 이쯤 되면 저도 바라는 것이 없다. 솔직한 고백이다. 저한테 사과하고 그동안 속인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김부선 씨도 본인 자신도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김부선 씨가 이제 입장을 거듭거듭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어제 공식적으로 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김부선 씨가 SNS에다가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렇죠.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 일단 뭐 진실을 밝히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전에 페이스북에 이 시점에 거짓말이 필요한 사람은 이재명이겠습니까? 아니면 김부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제 진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김부선 씨 주장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질문도 비슷하게 나왔지만은 진실을 밝혀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예. 댓글 중에. 그러니까 김 씨가 투명 사회다. 이렇게 답하면서 응수하기도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요.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 김부선 씨가 응수하기를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도 그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토론회를 보다가 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이렇게 답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뭐 TV 이 한라인 팀에서 사실 예. 김부선 씨를 한번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 자리에 모여셔서 예. 얘기를 듣고 싶어 여러 번 그 접촉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오늘 이제 그 문자로 어쨌든 간에 답변이 왔었다면서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김부선 씨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사실상 어제 보도된 분이 굉장히 단편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좀 더 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김부선 씨가 상당히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피곤한 상황도 있을 텐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씨에게 인터뷰하시면 진실이 더 빨리 드러날 테지요 라면서 공을 갖다가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에게 넘겼습니다. 예. 거기서 사실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딸이 어제 울면서 제주도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또 남겨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실 공개를 하게 된 것도 최근에 딸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쪽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컸다고 하는데 예. 하지만 진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또 딸 이미소 씨가 겪은 고통은 한 번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부선 씨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지영 씨, 작가 공지영 예. 씨를 비롯해서 한의사 고은광순 씨도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분이 누구고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네, 그 공지영 작가에 이어서 한의사 고은광순 씨도 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이 김부선 씨에게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고은광순 씨는 이 김 씨가 난방비 소송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인물이거든요. 예. 이 고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우선 이 후보가 대선 때도 노무현 서거 때도 이 옥수동 아파트를 1년 넘게 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 씨는 이 후보가 실제로는 아파트를 오가면서 오피스텔 영수증을 가져와라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스캔들은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이 허언증 환자와 대마초 전력으로 인격 살인을 한 것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 씨는 같은 진영이라고 부정에 대해서도 눈 감는 문화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는데요. 이 주진우, 김어준 등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으나 이런 언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후보를 도운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공지영 작가도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김부선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뭐라고요? 이 죽으려고 했단다 이런 이야기를 김부선 씨에게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김부선 씨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사실 그동안 이 뭐 사회적인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 이 주진우, 김어준 씨 본인들의 입장과 본인들의 어떤 철학과 어떤 사실에 대해서 네.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계속 침묵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반응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김부선 씨 관련해서는 관련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매일 방송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매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할 법도 한데 뭐 국회의원들 간의 대담간에서 관련 얘기가 좀 나오다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부선 씨 딸이 이미소 씨가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도 상당히 좀 심경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갔다고 김부선 씨가 글을 올렸던데. 그렇습니다. 문자를 남겼죠, 저희한테. 그렇습니다. 이 배우 김부선 씨의 딸인 그 배우 이미소 씨가 오늘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서 장문의 심경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이 스캔들 자체를 대학교 졸업 공연을 올리는 날 처음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 후 졸업 관련 사진을 정리하던 중에 이 후보님과 저희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많은 고민 끝에 다 폐기해 버렸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미소 씨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 폐기 이후로는 어머니에게 손편지 등을 통해 더 이상은 함구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부선 씨도 딸 이미소 씨가 쓴 그 손편지 내용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이 당시 해당 그 편지에서 이 씨는 엄마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으세요 이런 말로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소 씨는 이번 스캔들 제2의혹으로 인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며 증거는 엄마 자신이다. 하지만 이제 논란은 종결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를 받았을 이재명 후보 가족 측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김부선 씨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측근에서도 김부선 씨의 힘을 얻어주는 어떤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 당연히 있겠죠. 뭐 굉장히 일관된 입장인데요. 이 후보 측은 김부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9일 유세 현장에서의 모습부터 먼저 보시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들은 과거의 그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아닌 걸 증거를 대라니까 답답하지요. 선거가 말해줄 겁니다. 네, 이 후보의 캠프는 어제도 각종 SNS를 통해서 입장을 이어갔는데요. 100% 가짜 뉴스다. 김부선 씨를 이용하는 정치 공작 세력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글을 남긴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본인도 자신의 명의의 SNS 계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반하는 기득권 연대의 거대한 저항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2007년 사진에 대해서는 김부선 씨의 공식 팬카페에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진과 함께 하루 다음 날인 2007년 12월 13일 이 김부선 씨가 가족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도 가족과 찍은 사진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억울한 게 있더라도 감수하고 부덕의 소치로 견뎌내야 할 부분이 있다. 김 씨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대응과 반박은 후보나 유권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경기도 일대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여사와 같이 지금 유세를 하고 있고요. 김혜경 여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유세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도 이 촛불로 쫓겨난 상황에서 이 저질 네거티브를 일삼고 있는 한국당과 보수 아류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 굉장히 격하게 또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부선 씨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 측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라인에서 저희가 또 반론권 차원에서 시간을 할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도 김대호 기자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 일축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부인 김혜경 여사와 지금 동반으로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김영환 후보 아주 매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취했었는데 이번 선거 이거 결과 나와도 나는 불복할 건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또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 부상했고 이 논쟁을 주도해온 인물이 바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인데 오전에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김부선 씨의 증언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선거는 무효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저는 이 상태에서의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김부선 씨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합니다. 자, 김 후보의 입장은 이재명 후보는 3사 합동 토론회에서 수천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을 국민이 믿고 사전 투표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효다,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즉각 선관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즉각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희대의 스캔들로 남을 추잡한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속 악역이라도 이쯤 되면 잘못을 반성하고 벌을 받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늦기 전에 가면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한국당 차원에서는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측은 김 씨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 이런 입장이고 이 후보를 애둘러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촛불에 의해서 이 퇴출된 구태 세력들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주장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은 뭔가요? 민주당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엄호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캔들이 아무리 그래도 판세를 뒤엎을 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있는데요. 추 대표는 그 어제 광주 유세 현장이었었죠. 경기도 광주 유세 현장에서 쓸데없는 것 같고 말들이 많은데 도지사는 일하는 능력을 보면 된다. 상대 후보 네거티브만 하면서 스트레스 주는 후보 말고 우리 이재명 후보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무효표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도지사 일하는 능력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데 관심 쏟으면서 1번, 2번 사이에 찍어가지고 무효표 만들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추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표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건데 그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데 관심을 쏟으면서 이 말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청년 폄하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네거티브의 폐해에 대해서
추 대표가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야당 후보들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선거 후에도 이 공방 이어질 거야라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인데 지금 현재 법적 소송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소송이 막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고 논란의 동력이 선거 이후에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크게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낙선을 했을 경우에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김무선 씨의 폭로를 허위 사실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진실을 밝혀서 아마 이 투표에 대한 표심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이 부분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당 차원에서 후보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스캔들로 얘기가 많다면 한국당에서는 정태욱 전 대변인의 이부망천 발언이 금요일부터 주말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이 말 한마디 이게 큰 이슈가 되는데 바로 이 정대욱 전 대변인이 지난 7일 종편의 한 뉴스 프로에서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보면 바로 이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곳에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그러면 부천 정도로 가고 또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 이부망천이나 어떤 신조어를 낳는 빌미를 제공을 한 겁니다. 당장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비난 연호는 뜨거웠고요. 일단 그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분이 많이 나쁘죠. 일반인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 서울에도 안 되면 왜 인천에도 된다냐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거 인천 사람은 기분 나쁘지. 자, 이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이제 그 종편이 아니라 한 이제 뉴스 채널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제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자 한국당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정 전 대변인은 바로 자진 탈당계를 제출하자 한국당은 이를 곧바로 수리를 했고요. 정 전 대변인은 인천, 부천 시민에게 너무 죄송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자진 탈당계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이 정 대변인 이번 그 이부망천의 발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의 평소 언행에 대해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당 대표와 당 대변인은 일심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둘러 홍준표 대표를 또 공격을 했고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 당 대표가 막말을 하니까 거기 국회의원들이 배워서 사고를 쳤다 이러면서 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 대변인의 탈당으로 한국당 전체 의석수는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역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각종 선거에서 정말 큰 영향들을 끼쳤던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거든요. 정말 정치인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입 조심,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 양국 팬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추자연 씨 소식인데 지난 주말 새에요. 추자연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큰 충격을 안겨줬었는데 이게 보도가 또 사실이다 아니다 막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일단 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매체와 추자연 소속사 측의 입장은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추자연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어제 오후 이 보도된 해당 기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선 이제 의식불명설을 제기한 매체의 보도를 그대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체의 그 주장입니다. 추자연 씨가 지난 1일 이 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뒤 10일째 의식이었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입원해 있다는 내용이었죠. 참고로 이제 지난 11일 오후 12시 현재 소속사 측의 반박에서도 이 기사는 아직까지는 삭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식불명설은 입장이 엇갈리지만 응급실에 갔다는 보도 자체는 사실이었죠? 네, 그 응급실 이송 보도는 소속사에서도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열흘에 걸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이제 그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자면 예. 취재원은 열흘 전인 지난 1일 새벽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낳은 것이죠. 예. 이날 이제 남편 우효광은 SNS에 와이프 수고했어.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또 생겼네. 라면서 이제 글을 함께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태어난 아이의 발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예. 또 이제 취재원도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태명인데요. 드디어 세상에 왔다. 아들을 좋은 아이로 키우겠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속사에서도 출산 사실을 전하면서 취재원과 아이가 모두 건강하다. 이렇게 밝혔던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저 SNS에 글을 올리고 아이 발 이거 네. 지장까지 찍을 정도면은 뭐 다 건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일단은 뭐 소속사 그 공식 입장에 따르면은 건강 문제가 불거진 거는 그 출산 당일인 1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추자연 씨가 좀 약간 경련 증상을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응급실에서 뭐 응급치료 받았다는 소식이 지난 4일에 뒤늦게 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좀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예. 남편 우효광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 보도가 나고 4일 SNS에 아내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이다. 자세한 원인은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심하셔도 좋다. 일반 그 이제 병실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속사 측에서도 그 이제 경련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라든지 조금 이제 아프게 된 거 그 자세한 병명과 원인은 아직 검진 중에 있다. 이렇게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건데 의식불명설 보도가 나온 직후에 소속사 측에서 아주 다급하게 또 이 해명 자료를 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추자연 씨 소속사 측은요, 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서 일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예. 저희가 접촉한 소속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의식불명이었던 적은 없고 폐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서 척도기를 꽂았던 거 맞는데 중환자실에 여럿이 누워있고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일반병실에 있고 주변 지인들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있고 멀쩡해요. 다행인데 지금 멀쩡히 기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의식불명 상태를 좀 만들어가지고 발칵 뒤집어놔가지고 주변에 지인들 가족들 다 놀라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노래기 같은 쓰셔놓으냐고 진짜 말도 안 되게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쓰고. 자, 이 보도하고 이 엇갈리는 소속사 입장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열흘째 의식불명설이 제기된 추자연 씨가 처음 입원했을 당시에 폐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또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식불명 상태는 아니다라는 게 소속사 측의 주장입니다. 네.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와 달리 그러니까 지금 또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좀 회복 중이고 현재 가까운 지인들과 문자도 나누는 등 무사히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 또 이 뭐 루머를 퍼뜨리지 마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네.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건 추자연 씨가 공개적으로 짧게라도 걱정 뭐 팬들이 워낙 걱정이 많으니까 좀 그럼 제일 좋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팬들이 너무 걱정하고 또 이 팬들보다도 오히려 언론이 더 걱정해서 생긴 조금은 이제 해프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산모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실 이제 출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이제 숨을 가쁘게 쉬기 때문에 이 그 인공호흡을 도움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보태지면서 조금 와전된 이야기가 보도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또 소속사 측이 이렇게 정명 반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의식불명설을 보도했던 매체에 팩트 체크를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일단 이제 또 소속사 측은 추자연의 현재 건강 상태와 이 퇴원 시기에 대해서 자세한 병명과 원인은 검진 중에 있다. 오늘 병원에 가봐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퇴원 시기도 아직 미정인 상황이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상태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당분간 이 남편 우효광의 간호를 받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할 듯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한편 산모인 추자연의 건강에 대해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갓 세상에 빛을 본 아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속사에 따르면 추자연의 아들은 현재 다른 곳에서 남편 우효광이 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오가면서 보살피고 있고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빚어진 부분은 바로 이제 아무래도 또 이 소속사에서는 이 산모 그러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예.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소속사의 입장 그리고 추자연 씨 입장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추자연 씨 사장 한 장이면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또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어저께 그 보도를 보고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열흘 정도 의식 불명이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추자연 씨가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지나고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면은 SNS를 해서라도 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었고 예. 많은 네티즌들이 그 이제 소속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인들과 지금 그 추자연 씨가 SNS 할 정도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할 정도다. 그러면 SNS도 이렇게 좀 해서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는 나왔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사실 명색이 여배우인데 출산을 하고 나서 아직 좀 몸도 불편하고 몸이 또 부어올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사진을 찍어서 굳이 보여줘야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이런 상황 정말 이해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뭐 이해가 또 가는 측면도 네. 일부 있긴 하네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또 아이하고 같이 우효광 씨하고 셋이 또 찍은 사진 얼굴이 뭐 좀 붓고 좀 그래도 또 아름다운 또 산모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죠. 이명희 전 이사장 오늘 또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그러는데 오늘은 또 왜 포토라인에 선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그 경찰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조사를 받은 것은 폭행 혐의와 관련돼 있었었고 예. 이번에는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로 그 출입국 관리 당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아하, 예.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뭐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 제출도 했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 그 이후에 오늘 다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먼저 출석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딸 조연아 씨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인정했는데 사실 인정합니까? 성실히 조사를 받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 직함 없으시잖아요. 근데 비서실에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메일에 사모님 지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가사 도우미들 출국 지시하거나 입막음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론 재판 당하거나 억울하다고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이명희 이사장 오늘도 말을 많이 아끼긴 했었는데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이명희 이사장하고 같은 혐의를 받아서 저 자리에 섰던 것 같은데요? 먼저 조사를 받았죠. 예.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그 이민 특수조사대에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소환 모습 먼저 보시죠.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분 물컵 논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콩회원 이후 3년 만에 포토라인 다시 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조 전 부사장도 오늘 출두했던 어머니 이명희 그 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죄송하다, 뭐 소상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이 인정을 했지만 이 국내에 입국시키는데 이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명희 전 이사장도 말을 아끼는 가운데 위장 입국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있다고 또 얘기가 그러니까 딸이나 나온다는데요? 어머니나 둘 다 그 위장 입국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출입국 당국이 확보한 내부 메일을 보면은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비서실에서 누군가에게 보낸 이메일인데 사모님께서 아래와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저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문구가 있고 따옴표 문구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부엌일을 할 줄 아는 애로 새로 연수생을 빨리 구해라. 등입니다.
다음 또 이메일을 보시면은 역시 사모님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데 사모님께서 금일 아래와 같이 저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가사도우미가 과일과 야채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필리핀으로 되돌려 보내고 새 사람을 구할 때는 소개비를 내지 말라는 사모님의 세세한 지시사항까지 적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증거에 대해서 이명희 전 이사장이 어떻게 반론을 보일지 오늘 조사 이후에 드러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한진 일가가 재벌가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필리핀 도우미를 썼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네, 대체 왜 조양호 일가가 불법까지 저질러 가면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썼는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경우는 한국말이 좀 능숙하지 않죠. 아무래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진 오너 모녀의 상습적인 어떤 폭언과 고성, 갑질이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을 모르는 필리핀 여성을 도우미로 쓴 것에 대해서는 이명희 전 이사장의 뭐 수행 기사를 지냈던 이런 제보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고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왜 가사 도우미를 필리핀 사람들을 고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될 수 있겠군요. 결과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1분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나기는 중부 지역의 경우 오늘 밤까지, 남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공기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홍재화였습니다. 자, 이 김부선 씨 논란과 관련해서 낙곰수의 멤버의 한 명이죠. 김용민 씨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김어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김용민 씨가 지금 또 나섰습니다. 팟캐스트 중에 주진우 기자가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토대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진우는 진실을 모른다. 이게 김용민 씨의 주장입니다. 낙곰수 3인방이 다시 한번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공식적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의 얘기가 이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내일 오후 1시는 미북 정상회담이 끝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라인.